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치과를 안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칫솔질 안 하신 분도 없으실 거고. 예. 근데 사람한테 생기는 질병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알려진 병은 거의 없대요. 아주 예를 들면 감기는 어떻게 해야 낫나요? 내과 가거나 가정의학과 가면 일주일 걸린대요. 병원 안 가면 7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코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콧물 좀 덜 나오는 약을 좀 주는 거고, 열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열 내리는 약을 줘서 이 사람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주로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몰라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놀랍게도 알고 계신 충치와 잇몸 질환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100%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치과가 있죠. 그리고 거기 가보면 전부 다 환자들이 누워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오늘 치료해야 돼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시 치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치료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를 파거나 깎고 거기다가 금이나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일을 해요. 이거를 아주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체 조직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물질을 넣는 거를 사람들이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다쳤는데 손이 많이 다쳤네요. 요거 똑 잘라내고 새 손을 꽂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죠. 어떻게든 치료해서 자기 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이걸 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치과는 어떻게 해요? 이거 빼내고 금을 꽂아 넣거나 레진을 꽂아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치료가 아니고요. 수복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원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치아가 안 망가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일 거란 말이죠.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손으로밖에 못해요. 제가 처음에 칫솔질 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누구 시켜보셨죠? 설거지 좀 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고춧가루도 붙어있고 기름때도 미끄덩거리고 이걸 설거지라고 했냐? 청소시켜놔도 먼지 쌓여있고 이러는 것들 보지도 않고 대충 문지르고 지나간 게 있단 말이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게 인생에서 되게 위험한 말이랍니다.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닦았다. 나름대로 닦고 만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기준대로 닦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칫솔질은 기본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라고 정의를 해보면 세균을 조절하는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세균을 조절하는 건 칫솔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균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현미경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이 현미경적인 거를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닦아낸다 치면 1번으로 힘이 필요가 있을까요? 현미경적인 걸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우리가 칫솔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칫솔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 움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닦습니다. 그죠? 예. 마치 이를 뽑아버릴 것처럼 막 문지르고.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을 요만큼만 돌려도 세균이 안 보여요. 그 얘기는 세균을 닦을 때는 칫솔이 움직이는 게 거의 안 보일 정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요걸 닦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닦으셔야 돼요? 요렇게. 이게 제일 똑똑하게 닦는 거예요. 아니면 요렇게 닦든가. 그런데 이러고 닦고 있으면 되게 바보 같죠? 닦아야 될 땐 여긴데. 그럼 칫솔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조그맣게 움직여야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원을 그려서 움직여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만성질환인 것들이 많이 생겨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되면 치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성으로 몸에 생기는 병에 아주 간단하게 원인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염증이래요. 몸에 염증들이 계속 있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 몸의 염증은 지저분한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든 이놈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반응이 염증이에요. 그럼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우리 편하고 막 싸워요.
그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그 전쟁이 일어나서 나쁜 놈도 죽고 우리 편도 죽고 그 전사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 전사자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름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편도 죽었고 나쁜 놈도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쁜 놈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우리 몸이 그래도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혈관이랍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개가 물었다. 그런데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잘못하다 죽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왜 죽었을까요? 아파서, 피가 많이 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대요. 개가 콩 무는 순간 피가 나겠죠. 그 얘기는 우리의 혈관이 어딘가가 터진 거예요. 그 터진 혈관 속으로 개 이에 붙어있던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균들이 온 몸을 타고 돈대요. 그러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왜 잇몸에서 피나면 안 가세요? 혈관이 터졌다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몸에 혈관이 열려있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런데 염증 상태의 잇몸 안쪽은 혈관이 완전히 열려있대요. 그럼 그 열려있는 혈관으로 잇몸에 있던 세균과 잇몸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이 온 몸을 타고 돕니다. 치매하고 연관성이 있대요. 심장질환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뇌졸중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신장질환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아주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산모가 잇몸이 안 좋은 상태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같은 임신 부작용들을 또 만든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과학회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입안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치고 전신 건강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치과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러면 전신 건강에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여기가 치과대학병원이에요. 그럼 이제 치과 의사들이 바글바글 있는 치과대학병원이 있고 요 옆에는 이제 의과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의과대학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기 입원 환자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식사는 하시고 미음도 드시는데 누가 이를 닦아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입안 상태가 되게 안 좋겠죠. 네. 자기가 혼자 일어나서 닦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건강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가끔 휠체어에 실리거나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치과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과 선생님이 뭘 요구하느냐? 다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 빼고 깨끗하게 잘 꼬매서 이제 내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처가 아물고 실밥 풀을 때쯤 되면 이분 건강 상태가 확 좋아져요. 왜 좋아지죠?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세균의 입구를 막은 거예요. 결국은 입안에서 쏟아져 들어가는 세균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조절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학생이나 20대 자기들은 평생 건강할 줄 알고 사는 그죠? 예. 그분들한테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부터 닦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잘이요. 1940년대 이미 치과의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가 흔들리고 빠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노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라. 이런 얘기를 이미 1940년대 했대요. 젊었을 때부터 잘 닦고 관리하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잇몸뼈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나이 든다고 내려가는 뼈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이가 시린 건 왜 그래요? 잇몸뼈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잇몸뼈가 내려가면 뭐가 드러나죠? 뿌리가 드러나요. 뿌리가 드러나면 시립니다. 왜 내려갔어요? 안 닦은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겁니다. 안 닦은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는 30대에는 아직까지 잇몸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뼈가 내려가고 조금씩 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바로 잡으면 내려가는 게 멈춰요. 하지만 슬프게도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잇몸뼈만 유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죠? 수복하지 않고 임플란트 심지 않고 틀리 않고 내 이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살아온 칫솔질 습관을 바꾸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매일 했던 일, 반복적인 일을요. 그래서 칫솔질이 생각보다는 되게 오랫동안 배우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벅벅 문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는 부드러운 걸로 닦으셔야 돼요. 살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벅벅 문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칫솔을 이렇게 움켜잡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움켜 안 된단 말이죠. 예.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움켜잡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앞에 놈을 팰 때나 쓰는 거예요. 이거.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전부 다 연필 잡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연필 잡듯이. 이게 1번입니다. 오늘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칫솔만 연필 잡듯이 잡으셔도 힘이 덜 들어가요. 그러면 칫솔은 어떻게 생긴 게 제일 좋아요? 연필처럼 생긴 게 좋습니다. 단면이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생긴 거. 너무 복잡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육각형, 팔각형으로 생겨요. 이게 1번이에요. 자,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어떻게 닦으시냐면 치약을 짜죠, 칫솔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들고 열심히 문지릅니다. 그때 닦는 동안 어떻게 하세요? 입을 다물고 있죠. 왜요? 이 질질 흐르니까. 야, 청소 좀 해라. 그리고 걸레를 누가 줬는데 제가 걸레를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문지르고 있어요. 그럼 뒤에 와서 어머니가 뒤통수를 치죠. 청소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빨 닦을 때는 안 보세요? 입을 벌리고 내가 닦는 이가 어느 건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를 닦으셔야 정상적으로 닦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하나씩 닦으셔야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그 마지막 뭐였죠? 잇몸 살을 닦으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닦으세요고요.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걸 보세요고. 세 번째는 한 개씩 닦으시라는 거죠. 막 문지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은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칫솔을 잇몸에 붙이시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금리를 해놨는데 안 닦아도 되죠, 금은. 임플란트 머리통도 내 이빨이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들 문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매일 그렇게 금을 광을 내야겠다라고 문지르는데 금리의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예요? 내 몸하고 다 있는데. 어디요? 잇몸 테두리. 여길 닦으셔야 금속으로 안 썩는 겁니다. 임플란트도 어디요? 머리통도 아니고 내 잇몸하고 다 있는데. 결국은 칫솔질은 살을 닦는 겁니다. 이게 쉬우면 저 같은 사람이 치과의사예요라고 그러고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칫솔질을 잘 하시면 인생에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서 신경치료가 없어져요. 금리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번에는 임플란트가 없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좋은 칫솔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찾아보시면 칫솔질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치과 의사들이 얘기한 강의도 되게 많이 있어요. 문제는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고등학생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잔소리 듣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으면 이게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누가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는 정말로 꼼꼼하게 닦으시면 됩니다. 왜 닦죠? 내가 내 이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염증을 줄여서 흔히 말하는 성인병들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기본은 잘 먹어서 영양 섭취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기본은 치아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칫솔질에 관련된 얘기는 치과 질환을 완전히 없애는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이 있어요. 예. 시간은 짧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연필 잡듯이 잡으시라는 거. 네. 그렇죠. 그 다음번에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꼭 보시면서 닦으시라는 거. 네. 칫솔질 오늘부터 바꾸셔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